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 분석하기 전에 네. 표창원 의원님이 선거 때라든지 우리 문재인 네. 대통령님의 또 스카우트 1호잖아요. 네네네. 영입 1호. 그러니까 예. 대화도 많이 했을 거고 네. 여러 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장단점을 다 아실 거라고 보는데 네. 분석하기 전에 먼저 표창원 의원을 본 문재인 대통령. 아마 제가 이제 좋은 말 할 거는 아는데. 아니요. 꼭 제가 좋은 말만 드리진 않아요. 근데 우선은 성장기에 만나뵌 적이 없어서 완전히 이제 그렇죠. 예, 그 정치인으로 완숙기 오르신 이후에 만나뵙기 때문에 한계에 있을 수는 있는데 조금 부정적인 면부터 말씀드리자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좀 있지 않나. 부정적인 면도 말씀하시네요. 그럼요. 역시 표창원이야. 예. 저는 뭐 네. 네. 착한 아이 컴플렉스. 예,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나쁘거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좀 컴플렉스가 있으신 것 같고요. 표창원 의원님과 비슷하네요. 저도 그런 게 좀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조금 망가졌어요. 좀 일찍 망가졌고 그래서 포기했고 그 문 대통령님은 2012년 이후에 상당한 그 변화를 시도하신 것 같아요. 12년도. 예, 이제 조금 망가져도 괜찮겠다. 좀 악한 역할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들어오신 이후에 지난 선거에 패배하시고 그래서 캐릭터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분들에겐 대단히 너그러우시고 본인에겐 대단히 엄격한. 자, 그럼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을 쭉 바라보셨을 거 아닙니까?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책 제목이 아마 그 남자 문재인 맞을 거예요. 네. 옛날에 나왔던 책인데 네. 그 책을 보면 이제 재밌는 대목이 저는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한한상 당시 적십자 총재께서 이렇게 안희정 지사를 갖다 이제 만나셨대요. 지사가 되기 전에. 네. 그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처음 했대요. 네네. 나중에 안희정 전 지사께서 안희정 현 지사께서 잠시 이렇게 왜 그렇지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네. 그러다 한참 생각나고 나서 그거를 갖다 이제 전해졌는지 안 전해졌는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한상 당시 적십자 총재를 갖다 만나게 되면서 이게 시작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시에도 우리 그 국민들의 생각에는 전형적인 정치인이 아닌 정치인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죠. 전형적인 정치인이 아닌 정치인을 바라는. 네. 그래서 그것이 안철수 현상으로도 이어졌고. 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전형적인 정치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은 되게 적극적이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말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형적인 정치인이 아닌 정치인들이 가지는 특징은 뭔가 하면 사회적 불편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내성적이고 말이 별로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스타일이 있으시면서요. 내성적이면서 동정심이 있는 분이신 거예요. 내성적이면서 차가운 게 아니가. 내성적이면서 차갑지 않다. 따뜻하신 거죠. 또 하나의 그거는 그러면서 이제 동정심이 많다가 보면은 막 이래저래 되는데 본인을 견제하는 힘은 이제 절제력인데요. 그것도 역시 그 남자 문재인의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이제 부산에서 이제 변호사 생활하시면서 그 노동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강연이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몇 분 이렇게 모아놓고. 네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 강연을 하게 되잖아요. 강사료가 있으면 강사료를 안 받고 회식비를 주셨대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꼭 그 강사료 받으셨대요. 네. 그러고 나서 대신 회식할 때는 회식비를 꼭 내셨대요. 따로. 자기 몫의 회식. 원칙주의자. 네. 그래서 그게 요번에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책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요번에 연차 휴가에도 통하는 것 같아요. 연차 휴가. 예.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표창원 님은 잘 아시고 저는 잘 모르잖아요. 예. 물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입니다. 네, 제가 부산 사상구. 그렇죠. 네, 지역구라서 몇 번 차쪽을 뵌 적은 있는데 네.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어요. 네. 대통령이 되셨는데 대통령의 덕목은 또 다를 거라고 봐요. 일반 정치인과. 그렇죠. 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 동안 정말 성공한 대통령 남기 위해서 성격적이나 이런 것들 중에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요. 네.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 거는 대체적으로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는 커다란 일이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뭐 사고 그런 것들이에요. 정말 맞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거로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상치 않는 거는 우리가 대통령의 일은 제가 이렇게 제 생각엔 세 가지 일 정도로 구성돼요.
하나는 이제 정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치에 해당되는 또 하나는 행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행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뭐 사드나 이렇게 커다란 게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매일매일 무지 많이 결제해야 되는 서류예요. 네네. 일상적인. 사실 일상적인 일이 대통령의 일 중에 70~80%를 차지해요. 네네.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커다란 강점은 그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네. 그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실 거고 철저하시고 남들은 관심 두지 않는 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둘 거고요. 거기에서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결국 실패하지 않고 지금의 태도가 계속 이어지신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거고 어쩌면 임기 말에는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임기 후에 다시 가치가 올라가는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을 바꾸지 마시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서류 결제를 바꾸지 말라니요. 바꿔야죠. 인사 스타일 바꾸셔야 됩니다. 인사 스타일도 동전의 앞면과 뒷면인데요. 이건 제 추측이어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마 본인의 지금 인사평에 오르는 사람들의 얼굴을 다 하나하나 아는 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게 모르는 분인데 누구를 통해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면 결정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 인사 풀이 지나가고 나서 후기 인사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본인이 직접 아는 분이 아니라 데이터에 의해서 뽑은 분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한 인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친문 인사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이제 상당히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그게 장점과 단점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 스타일에서도 예를 들어 정치나 외면 보여지는 것 여기에 치중을 하신다면 본인이 잘 몰라도 외적으로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문제 없는 사람을 탁 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에 대한 신뢰를 많이 주지 않으면서 실제 자기가 조정해 나가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본인이 완전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책임져야 돼. 이 사람의 잘못은 나의 잘못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흠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같이 안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하나의 행정과 인사 처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나중에 가서 평가를 받으면 그게 잘 된 것이구나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정치적인 데미지를 입으실 수도 있는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그 원장님께서 정치, 행정 또 일상적 업무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제원의 생각 대통령님 정치입니다. 대통령께서 처음 당선되시고 추경 때문에 본회의장 와서 시정연설을 하시고 야당 대표 자리를 찾아간 그 마음. 그렇죠. 저는 그 마음만 가지고 계신다면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할 거라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절대로 협치. 동의합니다. 예. 야, 아까 이제 그 원장님이 연차 휴가 말씀하시다가 그 다른 주제로 넘어왔는데 연차 휴가를 내는 방식 뭔가 주목하신 것 같아요. 성격과 연관될 수 있는. 네, 좀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딱 챙겨야 되는 건 챙기고요. 틀의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휴가도 그러지만 출퇴근이면 모든 게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예. 청와대에서 처음 근무하실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본인이 쓰신 얘기인데요. 네. 본인이 제일 힘들었던 게 정시 출근이었대요. 네. 변호사 생활을 할 때는 본인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정시 출근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뭔가 딱 정해지면은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연차 휴가는 아마도 아무리 상황이 나쁘시더라도 아마 임기 말까지 계속 연차 휴가는 계속 지키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거든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 꼭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저희 대한민국 건국부터 민주화까지 우리 보수 진영이 50년간 정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세력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잖아요. 국민들의 많은 사랑도 받았고 특히 지난 9년 동안 국민들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지금 보수 진영에 있는 정치인 중에 이 보수를 재건할 만한 지도자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지명은 안 해도 보이세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게 되면은 지금은 옛날에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는 막 정당에서 이렇게 뽑았거든요. 의원들끼리.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대중정치이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정치적 자질이 있더라도요. 용모, 스토리
실제 마음은 어떻든 보여지는 어떤 성격 같은 게 대중한테 맞지 않으면 안 돼요. 일단 그 컷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의 분들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 컷을 전부 통과 못 하신 거예요. 10년, 15년 동안. 그동안 컷을 통과 못 하신 분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컷을 통과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지도자가 현재로서는 대중과 통하는 지도자가 안 보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암울합니다. 그러나 뭔가 지금 저는 기분이 막 좋아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당 사실은 보수의 가장 커다란 강점은 정당 일체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3당 통합부터 시작해서 계속 외연을 확장했지 한 번도 줄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분화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정당 일체감을 확보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누가 나와도 선거에 이길 수도 있어요. 보수 통합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야, 오늘 이게 갑자기 이제 여의도 부채도사 분위기로 흘러서 저도 막 물어보고 싶은 말이 그러게요. 많아졌는데 너무 아쉬워요. 아쉽네요.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아니 제작진 네. 다음 주에 봉도사 오시더라도 이 코너에 저 좀 불러주세요. 질문거리 이만큼 들고 오실 것 같아. 이거 오늘 우리 원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정봉주의 정치쇼 계속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 분석하기 전에 네. 표창원 의원님이 선거 때라든지 우리 문재인 네. 대통령님의 또 스카우트 1호잖아요. 네네네. 영입 1호. 그러니까 대화도 많이 했을 거고 네. 여러 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장단점을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네. 분석하기 전에 먼저 표창원 의원을 본 문재인 대통령. 아마 제가 이제 좋은 말 할 거는 아는데 아니요. 꼭 제가 좋은 말만 드리진 않아요. 근데 우선은 성장기에 만나뵌 적이 없어서 완전히 이제 그렇죠. 그 정치인으로 완숙기 오르신 이후에 만나뵙기 때문에 한계에 있을 수는 있는데 조금 부정적인 면부터 말씀드리자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좀 정치인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죠. 전형적인 정치인이 아닌 정치인을 바라는. 그래서 그것이 안철수 현상으로도 이어졌고. 네.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전형적인 정치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은 되게 적극적이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말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형적인 정치인이 아닌 정치인들이 가지는 특징은 뭔가 하면 사회적 불편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내성적이고 말이 별로 없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스타일이 있으시면서요. 내성적이면서 동정심이 있는 분이신 거예요. 내성적이면서 차가운 게 아니가. 좀 악한 역할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들어오신 이후에 지난 선거에 패배하시고 그래서 캐릭터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분들에겐 대단히 너그러우시고 본인에겐 대단히 엄격한. 자, 그럼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을 쭉 바라보셨을 거 아닙니까?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책 제목이 아마 그 남자 문재인 맞을 거예요. 네. 옛날에 나왔던 책인데 네. 그 책을 보면 이제 재밌는 대목이 전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한한상 당시 적십자 총재께서 이렇게 안희정 지사를 갖다 이제 만나셨대요. 지사가 되기 전에. 네. 그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처음 했대요. 네네. 아주 안희정 전 지사께서 안희정 현 지사께서 잠시 이렇게 왜 그렇지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네. 그러다가 한참 생각나고 나서 그거를 갖다 이제 전해졌는지 안 전해졌는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한상 당시 적십자 총재를 갖다 만나게 되면서 이게 시작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시에도 우리 그 국민들의 생각에는 전형적인 정치인이 아닌 있지 않나. 부정적인 면도 말씀하시네요. 그럼요. 역시 표창원이야. 저는 뭐 네. 착한 아이 콤플렉스.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나쁘거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좀 컴플렉스가 있으신 것 같고요. 표창원 의원님하고 비슷하네요. 저도 그런 게 좀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조금 망가졌어요. 좀 일찍 망가졌고 그래서 포기를 했고 그 문 대통령님은 2012년 이후에 상당한 그 변화를 시도하신 것 같아요. 12년도. 예, 이제 조금 망가져도 괜찮겠다.